인간의 감정은 대개 생각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면 인간은 당초 그 감정을 만들어냈던 생각을 다시 통제해서 아니면 받아들였던 문장이나 자기 대화를 바꿔서 감정을 눈에 띄게 통제한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엘버트 앨리스가 한 말이다. 앨리스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앨리스는 또한 우리가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난 정말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놓았지. 내 인생은 끝이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한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 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일에 터무니없이 과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일은 중요한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만 손 내려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바보 같아 보이니까. 그 어이없는 과잉 반응에 아무 규칙도 없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히 과잉 반응 직전에는 언제나 분노에 찬 자기 대화가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펑 하면서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한다. 게다가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아주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눴을 때 남게 될 감정의 잔여물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 역시 우리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네. 제때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때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분노나 슬픔,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우리 삶을 조금도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끝내 못하기도 한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즐겁하는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빨래 개기나 설거지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종종 회피한다. 작지만 집요한 이런 숙제들이 늘어나고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일과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왜 내 삶의 일부인 특정한 일에
저항할까? 그런 숙제들에 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일을 떠올려 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의 자기 대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나 남과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식은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인식을 무시해봤자 당신 손해일 뿐이다. 더 안타까운 건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종종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노력 자체를 줄일 것이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에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다.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한다. 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믿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여기서 잠깐 저 문장을 곰곰이 곱씹어보라.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다. 아무 권능도 없고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시소타기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주위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요지부동일 때가 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일, 당신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자신있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하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텐가, 심지어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내가 수없이 들려주듯이 사람들은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대개 생각에서 나온다. 그리고 나면 인간은 당초 그 감정을 만들어냈던 생각을 다시 통제해서 아니면 받아들였던 문장이나 자기 대화를 바꿔서 감정을 눈에 띄게 통제한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엘버트 앨리스가 한 말이다. 앨리스는 우리가 경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생각과 감정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앨리스는 또한 우리가 완전히 비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난 정말 멍청해. 항상 내가 다 망쳐놓았지. 내 인생은 끝이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나한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 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일에 터무니없이 과하게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일은 중요한 축에도 끼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만 손 내려라.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바보 같아 보이니까. 그 어이없는 과잉 반응에 아무 규칙도 없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분명히 과잉 반응 직전에는 언제나 분노에 찬 자기 대화가 번개처럼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펑 하면서 이성을 잃었을 것이다. 인간이 늘 이성적인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한다. 게다가 뒷일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 아주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나눴을 때 남게 될 감정의 잔여물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부정적인 자기 대화 역시 우리의 힘을 앗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네. 제때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 일을 망칠 수 있는 수백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면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때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분노나 슬픔, 좌절감이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우리 삶을 조금도 수월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끝내 못하기도 한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즐겁하는 집안일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집안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실제보다 더 나쁜 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빨래 개기나 설거지처럼 간단한 일은 사실 시간이나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우리는 종종 회피한다. 작지만 집요한 이런 숙제들이 늘어나고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일과 겹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왜 내 삶의 일부인 특정한 일에 저항할까? 그런 숙제들에 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자기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지긋지긋하다고 여기는 일을 떠올려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여러분의 자기 대화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말하는 방식은 무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내면화되어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이나 남과 어떻게 대화하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즉각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식은 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인식을 무시해봤자 당신 손해일 뿐이다. 더 안타까운 건 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평생을 사는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종종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머지않아 그런 시각에 맞춰 행동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테니 노력 자체를 줄일 것이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에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공을 이루려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닌다. 늘 성공을 의식하며 에너지 넘치게 행동한다. 로마의 황제가 된 스토아 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 규칙을 기억하라. 혹시라도 억울한 기분이 들려고 하면 나는 불운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내면 행운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문제는 성가신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로 데려다줄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힘이 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같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외부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믿었다. 내 현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상처 느끼기를 거부하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여기서 잠깐 저 문장을 곰곰이 곱씹어보라.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 이유는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나누는 자기 대화가 의욕을 꺾어놓기 때문임을 알겠는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특정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계속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변만 쳐다보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다. 아무 권능도 없고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성공과 실패,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시소타기만 계속하게 될 것이다. 주위 환경이 도무지 바뀌지 않을 때가 있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요지부동일 때가 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일, 당신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자신있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하는 그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텐가. 심지어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말고 안에서 답을 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더러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이 곧 답이다.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내가 수없이 들려주듯이 사람들은 기사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다. 자신이 그 기사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등장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